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9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아, 오늘 이분 모시려고. 설렙니다. 네. 저희 엄청, 그죠? 저 많이 사실 애쓰셨잖아요. 저 2년 오랫동안 전에도 기다리셨죠? 인터뷰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거절. 네. 네. 이렇게 오래 기다렸으니까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원래 유명하셨는데 네. 기생충이랑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너무 많이 유명해지셨고.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점점 유명해지셔서 우리가 불안했잖아요. 못 모실 줄 알고. 근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자, 대중음악과 클래식, 국악을 넘나드는 연주가이자 또 작곡가이신 정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하고 연주하는 정재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더 모셨잖아요. 그렇죠. 작곡가 나오셨으니까 또 우리 또 SBS에도 작곡하는 기자가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박재원 기자도 함께 모셨습니다. 와. 작곡가님들 출연할 때마다 출연하는 박재현. 맞습니다. 아유, 근데 네. 정말 제가 정재일 감독님 성함 처음 들은 게 저희 학부생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됐을 때 되게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막 감각적인 작곡가가 탄생했다. 막 이런 얘기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바로 옆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멀리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잘 못 가겠어가지고. 엄청난 네. 팬이시라는. 아, 네, 네. 사실 섭외가 세종문화회관 통해서 제가 막 졸랐거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시길래 그래서 이번엔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럼 네. 그 단독 콘서트 그렇죠. 얘기부터 네. 안 할 예.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바로 15일 며칠 안 남았죠? 네. 예, 15일, 16일에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합니다. 네. 단독 콘서트 네. 리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음반이 올 초에 예, 나왔었나요? 올 초에 EP 형식으로 리슨이라는 EP하고 네. 어프레이어라는 EP가 나왔는데요. 네.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스코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EP라고 하시니까 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가 뭐지? 이럴 것 같아요. 이제 풀 앨범이 있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네. CD 한 장에 그쵸. 한 60분가량의 음악을 풀 앨범이라고 한다면 EP는 조금 짧은 한 네. 반 정도.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CD를 안 만드는 추세이기 그죠. 때문에 네. 온라인에서만 아, 그렇게 네. 발매를 했었습니다. 네. 아. 풀 앨범이 나온 거죠. 풀 앨범이 데카라는 네. 데카 레코드라는 그죠. 런던에 있는 회사에서 발매를 했는데 EP는 이제 전 세계 발매가 네. 됐는데 CD는 특별히 일단 대한민국만 나왔습니다. 갑자기 자랑스럽네요. 아, 근데 데카는 얼마 전에 왜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계약했다고 해서 또 맞습니다. 아, 맞아 막 이러면서 아, 그 레이블이구나. 예. 저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엠바고라 그래가지고 뭐 같은 소속이네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요번에 약간 영국하고 인연이 네. 네. 감사하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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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연도 하셨잖아요. 런던에서. 런던에서 네. 공연했습니다. 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네. 같이 네. 이게 그 K-뮤직 페스티벌이 네. 올해 10년 됐더라고요. 네. 런던 문화원에서 한국문화원 런던 네, 주재 그죠.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페스티벌인데 거기 개막작으로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유럽에는 아주 무명인데 작곡가로서는 감사하게도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덕분에 네. 꼬마 때부터 수백 장의 음반을 닳고 들었던 런던 심포니하고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히. 그래서 엄청 긴장해서 갔고 많은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 전부 풀 오케스트라에 걸맞는 오케스트레이션도 필요했었고 네. 제가 연주를 했었어야 하니까 같이 네. 협연을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너무너무 긴장하고 갔는데 너무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음악 하나하나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던 어프레이어라는 EP가 그 한국 전통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통음악 중에서 무속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연주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소리꾼과
타악 연주자들. 네. 근데 그분들이 연주하는 순간 그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그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휘자 선생님께서 네. 어마어마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칭찬과 함께. 네. 그리고 공연장에 갔더니 사실 그 관객분들도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오셨겠지만 네, 네. 그 한국 전통 음악을 들으시고 연주가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전 모든 분이 서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 한번 한국 전통 음악의 힘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딱 이렇게 그림처럼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그 국악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고 무대에서 베이스를 가지고 막 이제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게 약간 그림처럼 남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느꼈던 게 이게 그냥 국악이면은 뭐 이제 그분들이 느끼기엔 또 신선했겠지만 이제 저희한테 신선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음악은 되게 신선했어요. 이제 소리 자체가 국악이 베이스인데 그런데도 되게 요즘 소리 같다는, 그러니까 되게 세련됐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분들도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연 끝나고 영국 현지에서 뭐 어떤 분이 리뷰를 쓰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런던은 준비가 돼 있다. 더 많은 그의 음악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네. 근데 요번에 하시는 그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런던에서 했던 그런 구성이랑 비슷하게 하시는 건가요? 예, 조금 네. 비슷하게 짰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EP를 기본으로 네. 제가 맡아왔던 스코어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네. 그리고 브로커. 예, 네. 코레다 히로카즈, 네. 브로커 이렇게 새 영화 음악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네. 한국 전통 파트 네. 이렇게 네. 구성을 좀 했습니다. 네. 궁금하니까. 아, 네, 참 조금만. 우선 런던 그때 공연 것도 잠깐 있다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네. 보고?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신 거라고. 네, 관계자 네, 분께서. 그래도 네. 그 분위기를 네. 느낄 수 있으니까 네. 네, 짧지만 그럼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런던에서 협연하셨던 영상 아주 짧게, 아주 짧게. 네.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길게 틀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때 잠깐 이랬다. 맛보시라고. 아, 네. 이랬다. 그러니까 런던 심포니 이제 오케스트라 하고 그 지휘자가 아까 로버트 시글러라는 분이 분입니다. 지휘를 맡으셨고 그러니까 초연이네요, 그냥 런던에서.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초연이네요. 네. 네. 아, 한국에서도 이 버전으로 크게 오케스트라랑 한 적이 하셨나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럼 요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런 그 오케스트라로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되나요? 제가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더 네. 퍼스트라는 오케스트라가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고요. 네. 전통음악 쪽은 이 EP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같은 분들께서 네. 아, 좀 전에 나왔던 그 곡이 제목이 뭔지를 안 여쭤봐요. 그 곡은 메모라레라는 아. 곡인데 그 쌈스 그 구약 성경의 시편을 네. 테마로 합창 음악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데카 레코드에서 처음 나온 제 음반이었습니다. 네. 그 음반 수록곡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런던에서 그 곡도 하시고 또 우리 국악 그 곡도 하시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제 기생충은 사실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것 같거든요. 네. 음악 자체는. 네. 이게 외국 사람들도 네. 이게 뭐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네. 들으면 이 음악 이럴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쫙 이렇게 들려주니까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던 건 네네. 악장님께서 네.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아. 막 연습 때는 안 넣던 기교도 막 넣으시고 네. 오. 특히 그 믿음의 벨트라는 네네. 기생충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네네. 곡이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초절 기교 바이올린을 요구하거든요. 네, 네. 막 신나서 연주하시는 게 굉장히 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가짜 바로크라고 하셨던 아, 예. 기억나는데 그 악장님도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네. 공부를 따로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냥 들으시고 네. 근데 그런데도 정말 탄탄하고 그러니까 꾸밈이 아니라 정말 탄탄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정말인가요? 예. 그래서 방금도 이게 오케스트라 사운드라고 해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나오려면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스트라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제 배워야 되는 저희 과정을 한번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저런 소리가 이렇게 그냥 음악 이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영국에서도 얘기하셨는데 한 10개월 정도 아, 그건 네. 학교가 아니라 서울 재즈 아카데미 맞습니다. 네. 그때 거기서 이제 음악 교육을 예, 받으신 작곡을 건데, 배웠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서 클래식 오케스트라 작곡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어,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이제 대학교를 가는 거였는데 네. 제가 중학교까지밖에 못 네. 나와서 가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로페셔널 그죠. 뮤지션이 돼서 그냥 계속 하면서 혼자 이제 거장들의 스코어를 그냥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고요. 이제 또 저는 팝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팝에서 오케스트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면서 네. 그걸 또 실제 녹음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계속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총보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렇게 네. 하신 거예요? 예. 작곡가들의 그렇구나. 네, 뭐 네. 교본 같은 네. 거는 네. 못 봤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악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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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말을 못 잊어.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저도 지금 막 더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세요? 위대한 스코어들과 네. 뭐 이런 영화 음악들의 네. 거장들의 네. 걸 보면 아이고 이거 나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한국에서 요 공연 앞두고 간담회 하신 거 보니까 데니 엘프먼이나 뭐 이런 다른 작곡가들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현대 음악들도 그죠? 굉장히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많이 듣기도 하시고 악보도 많이 보시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예, 거의 사실은 모든 음악의 거장들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듣는 것이 제일 최고의 학습이라고 네. 하시니까요. 네.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앨범의 제목을 리슨이라고 하신 것도 듣고 공부해라. 그거는 리슨이라고 하신 거는 전에도 앨범 기자간담회 그때 내시고 거기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네. 기생충이 을 끝내고 몇 개월 후에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렇죠. 네. 돌풍을 일으킨 그 다음 날인가 네.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무것도 맞아요. 할 수가 없어서 네. 이런 일이 오는구나. 그리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근데 전쟁이 계속 터지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앨범 곡들을 만들고 있을 때 저를 지배했던 생각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 지구가 혹은 다른 생명체들이 계속 우리한테 뭔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듣지 않았다. 네. 너무 단순하고 뻔한 제목인 것 같지만 듣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계속 이런 그 비극이 되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보통 싱어송라이터나 그러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많이 들을 텐데
저는 이제 다른 작업을 위해서 곡을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화면 영화 감독님, 네. 뭐 무용수면 무용이면 무용수, 연극이면 그 뭐 희곡이라든지 네. 그것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음악으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들어야만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듣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주의 깊게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음악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이게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뭔가 아이디어가 막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막 전면에 등장했다면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리슨이란 곡은 뭔가 앞으로 가기보다는 좀 뒤로 그러니까 내 안으로 간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마음처럼 이렇게 착 가라앉는 그런 느낌도 저는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전과 후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작업을 하셨던 걸까요? 어떤 식으로? 사실은 제가 2003년경에 네. 솔로 앨범을 냈었습니다. 그때는 싱어송라이터의 꿈이 있었는데 네. 원대했는데 네.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20년 정도가 지나서 이번엔 솔로 앨범을 내리게 된 거라 사실 그동안 저는 용역 음악, 납품 음악 전문이었다면 근데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무슨 목소리가 있는지 무슨 단어들이 있는지 귀 기울이게 됐고 그래서 뭐 알려진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생충이나 뭐 오징어와는 전혀 다른 결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음악을 해가면서 멋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에 더 계속 그 귀가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란 악기를 좀 메인 악기로 선택했는데 네. 피아노 앞에 앉으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동시에 편안해지고 뭔가 제가 정돈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말하는 것보다 네. 피아노 음악으로 말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법을 이번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음악을 간결하게 만드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고, 저도 사실 그걸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서 이제 기자로 좀 바꾸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석사까지 작곡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마지막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교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진짜 내 본질의 무언가를 내놨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으면 음악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빼고 나니까 기교를 빼고 나니까 제 안에 남은 게 제가 못 견딜 정도의 약간 초라한 제가 느끼기로 이걸 간결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로 돌아가서 나의 많은 것들을 빼고 진짜 내 안에 남은 것들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큰 용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작품을 발표한다는 게 좀 그래서 그게 뭐랄까 제 옛날 생각 갑자기 떠올랐어요. 죄송합니다. 맨날 이렇게 울려고. 아니, 실제로 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진짜 행복하게 잘. 웃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웃으시면 안 돼. 고해성사를 너무 길게 했어. 아니 근데 이제 말보다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쉬웠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여기를 좀 표현해 주세요 하니까 바로 표현을 시작하시다가 또 유재석 씨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느낌 또 그게 이분은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한국말하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하듯이 이렇게 완전히 음악이 언어이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느꼈던 게 맞구나. 그리고 작곡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 이렇게 말보다 음악으로 표현을 잘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서로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게 저는 안 돼서 그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었어. 아니 그렇게 음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사실 그게 연주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즉흥 연주도 왜 같이 주고받고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대화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의 모든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다 즉흥에서 나오니까요. 네. 즉흥적으로 교감을 해서 네. 어릴 때도 그렇게 음악으로 뭔가 내 기분이 이럴 때는
음악으로 뭔가 표현하는 걸 표현하고, 예.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예술 소비자일 때가 더 행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거장들의 음악을 네. 듣고 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듣고 네. 그리고 밴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를 하면 이제 그런 교감들을 나눠야만 하니까 네, 네. 어떻게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음. 방법들을 많이 그때 네. 학습을 좀 했습니다. 네. 리슨 기자간담회에서 박재윤 기자가 다녀왔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예.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뭐 고해성사를 하나 했는데 그때 연주하신 영상이 있어서 그리고 현장에 사람들이 많았고 이게 음악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감안하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때 기억나는 게 네.
김포의 작업장에서 네. 창밖의 풍경을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좀 어떤 것들을 보셨었어요? 이제 제가 한강 하구에 살기 때문에 네. 계절의 변화를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들이 오고요. 네. 또 한강 하구이기 때문에 강이 이리로 흘렀다 저리로 흘렀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너무 세상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소리가 많은데. 소리도 많고 빛도 많고요. 빛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살게 된 계기는 네. 소음을 내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궁예지책으로 네. 시골로 간 것인데요. 네. 근데 소음을 낸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아까 듣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 납품 음악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작품이나 뭐 스크립트나 뭐 그런 걸 보고 그게 이제 듣는 작업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식의 리슨 저런 이제 본인의 작업은 나를 들어야 되는 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슨의 곡들 중에 피아노 곡들이 반이 넘는데요. 네. 그 곡들을 오슬로의 레인보우 네. 스튜디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가 네.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 8일 정도를 하루 종일 연주하면서 만들면서 연습하면서 그거를 이제 8일 분량을 재단해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모든 집중된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곡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8일 동안에 새로 작곡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60%는 새로 거기서 만들었고요. 아, 그래요? 네. 한 40%만을 가지고 네. 뭔가 해보자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제 맘대로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녹음을 완성된 곡이 있어서 그걸 녹음한다 이러고 그죠. 항상 오셨을 그렇게 것 하죠. 같은데. 네. 그래서 좀 다른 어프로치를 가져보고 싶었고요. 저도 네. 항상 집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녹음실에 가면 딱 그것만 그죠. 녹음하고 집에 오니까요. 네. 네. 근데 아주 저를 고립시키고 피아노만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오슬로의 그 레인보우 스튜디오라는 곳이 그래서 선택된 곳인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팬데믹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네. 출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찾아보게 됐습니다. 마침 또 피아노란 악기가 또 너무 거대하고 섬세한 그렇죠. 악기라 네. 좋은 피아노가 있는 녹음실이 드물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네. 찾다가 네. 그러면 데카 측에서 깜짝 놀라지 않던가요? 왜 40%만 해가지고 왔냐 이러지 않았나요? 관계자는 녹음실에 없었습니다. 녹음실에는 저와 엔지니어 딱 단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된 재단된 걸 이제 들려줬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재단 하시는 과정도 다 같이 보시고 요렇게 이제 그 하신 거예요? 8일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집에 와서 네.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앨범 프로듀싱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예, 다르죠. 완전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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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보면은 방금 저희가 들은 음악도 그렇고 약간 즉흥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중간에 끊고 다시 구성하다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는 음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혹시 아닐까 봐.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혹시 공연을 하실 때는 조금 다른 저도 표현이 좀 나올 수도 그게 있지 않나 궁금했어요. 싶어서. 그렇기도 한데 네. 네. 제가 저의 스타일이 네. 즉흥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이제 딱 요 구성으로 가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적기 시작하거든요. 하나하나 콩나물을. 네. 그래서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처럼 네. 딱 악보의 기준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는 즉흥이지만 네, 그 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서 페달 밟고 여기서 약하게 치고 뭐 이런 거를 네. 하는데 네. 이제 또 전통 음악과 같이 할 때는 그렇게 즉흥성을 발휘를 합니다. 네. 이제 오케스트라랑 할 때는 또 막 정확한 약속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재즈 음악을 할 때나 전통 음악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일로 가면은 저도 절로 따라가고 그죠. 제가 일로 가면 저 사람이 날 따라가지고 그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즉흥성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국악 연주자들이랑 같이 할 때도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가 네, 어떤 그- 식으로 되나요? 사실 그때는 악보가 없고 소위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도, 미, 솔 이런 화음을 네. C라는 코드로 표현하는데 네. 그렇게 코드만 있고 콩나물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전통 연주자들도 기본적으로 특히 전통 음악은 신화위라고 하는 즉흥에서 네. 거의 다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좀 장단을 바꿔볼까 좀 빠르게 해볼까 뭐 이런 정도의 대화는 있고요. 그러면 같이 하는 연주자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바뀌는. 그죠. 네. 악기에 따라서도 네. 바뀌고 음. 분위기에 따라서도 네. 바뀌고 어디서 연주하느냐. 그죠. 네.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가 얼마나 되나요? 몇 개 있는데요. 네. 다른 분한테 나는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건 3개, 피아노하고 기타? 네. 네. 2개인가? 피아노, 기타, 드럼, 드럼. 드럼. 안 보여드리고 집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에 썼던 리코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시타르라는 인도 네. 전통 악기를 좀 연주했었습니다. 그 얘기 BBC랑 인터뷰할 때도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전통 음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전통 음악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디제리두라는 악기도 있었고 그래요. 네. 이렇게 그리고 기생충에 썼던 악기인데 네. 톱이 있습니다. 이 나무 써는 톱. 네. 그것도 악기. 연주를 하고요. 그거 되게 약간 어떻게 들으면 귀신 소리 같은 귀신 것 소리 같아요. 같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걸로 곡도 연주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들으면 또 굉장히 네, 아름답습니다. 네. 사람 목소리처럼. 네. 그럼 그 악기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예. 전통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몰랐고 이제 저도 가서 듣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 가물란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음악가들이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사운드에서. 그래서 들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나서 저는 전통 음악도 혹시 많이 들으시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가물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이제 여러 명이 앙상블을 이루어서 쇠로 된 종 같은 악기들을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도 신비하고 이것이 우주의 음악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거장 작곡가 분들께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네. 거의 모든 장르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클래식 쪽을 공부한 작곡가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클래식과 현대음악과 뭐 각 나라의 전통음악과 이 정도에서 멈추거든요. 이 관심사도 그렇고 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범위가 정말 넓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충실한 소비자이니까 여러 가지 예술 장르를 향유하는데 무용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심지어는 설치 미술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예술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음악이거든요. 영화가 없는 음악이 없는 영화를 상상하기 힘들듯이 물론 있지만 음악만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도 빛날 때가 있지만 그렇게 다른 장르와 결합했을 때만 만들어지는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즐기고 싶고 저도 만들어내고 싶고 이런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중음악을 하신다 그러면 이쪽 뭐 현대 클래식 이런 음악들은 잘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쪽을 좀 등한시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뭔가 다양한 예술들을 포용하시는 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만큼 큰 그릇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다 못 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은 예술들을 못 담고 그런 것들을 소화를 못 시키는데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소화를 이렇게 시키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면 부럽습니다. 이게. 네, 이게 참 부러운 게 참 많네요. 근데 제가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네. 96년 5년 이때쯤으로 네. 기억하는데 네. 세계 현대음악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네. 작곡가 중에 강석희라는 아, 네. 현대음악가 강석희 선생님, 선생님. 네. 강석희 네. 선생님 네. 타계하셨지만, 네, 돌아가셨죠. 네, 그 제가 그분 음악을 듣고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음악에 입문하게 된 게 오. 강석희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랬는데 그분께서 이제 세계음악제를 하시는데 네. 그 프로그램 중에 개막작이 종묘제례였어요. 아. 국보위로 종묘제례.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현대음악이라 불리는 것도 있지만 네. 무용도 있었고 네. 밴드 음악도 있었습니다. 아. 그 이미 유럽에서는 경계가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들었던 현대음악들 중에 뭐 네. 루치아노 베리오라는 네. 이태리 네. 작곡가도 있는데 분도 밴드 악기들을 네. 이용하고 심지어는 배우들을 이용하기도 네. 하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경계를 저는 어려서부터 경계가 없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아, 네. 특별한 게 별로 아니었어요. 아, 네. 강석희 선생님 곡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기에서 입문하셨다는 건 특별하신 겁니다. 진짜. 제가 네, 예전에 네. 친구로 한번 내려갔는데 딱 잠드는데 3분 걸렸거든요. 이게 강석희 선생님 작품 진짜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초등학교 네. 때 들으셨으면 진짜 대단하다. 근데 또 현대음악을 좋아하니까 또 네. 전통음악을 좋아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은 현대음악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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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은 협파음 불협파음의 개념이 있는데 맞아요. 화성과 네. 그냥 그런 개념도 생겨버리고 네.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네. 그냥 그 애트모스피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강석희 선생님이 또 엄청 철학적으로 네, 곡을 네. 쓰시는 분이라 개념적으로 그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었지만 네. 가물란처럼 알 수 없는 애트모스피어를 네. 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국악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때 뭐 종묘제를 네. 들으시고 그럼 그때가 계기였나요? 예. 아. 그때 그거를 보자마자 어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원일이라는 원일 작곡가. 선생. 아, 네, 네. 원일 선생님도 여기 나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네. 네, 네. 그 원일 작곡가를 만나게 되면서 그분의 영화 음악들을 네. 제가 연주하고 편곡하고 이런 걸 돕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많은 음악들을 가르쳐 주시고 네. 많은 음악을 소개해 주시고 음. 그 중에 특히 전통의 많은 보석 같은 그 무속 네. 음악과 판소리 네. 이런 것들을 길을 이렇게 아. 보여주셨습니다. 네. 전통만 한번 여쭤본 게 이렇게 클래식에 여쭤본 게 정말 여러 가지가 느껴져서 저 사실 곡 들으면서 루치아노 베리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아, 심포니아 이렇게 뮤지컬 배우 나오면서 하는 것도 근데 음악에 느껴져요.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딱 그대로 느껴지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아시지라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이렇게 그냥 느껴져서 되게 신기하네요. 왜? 그래서 주워 들은 걸 이렇게 조금 저는 많이 주소는 전 안 됩니다. 그러면 클래식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작곡가나 뭐 곡을 좀 말씀해 주시면 궁금해요. 또 너무 너무 많아서. 꼽기 어렵긴 네,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스타프 말로도 있고 아, 네. 혹은 더 오래된 작곡가들 뭐 네. 비발디도 있고 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바흐라는 사람이 있고 네. 또 현대 음악가 중에 뭐 펜데레츠키라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구도자적인 음악을 하는 아르보 페르트라는 에스토니아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곡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단순한 음악을 만들거든요. 네. 마치 고대 음악처럼 그분의 어떤 틴티나블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이 땡치고 네. 그 여음을 표현하는 그런 어법이라고 들었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종교적이기도 하고 어떤 고대의 소리 같기도 하면서 현대 음악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떤 음악을 어떤 장르의 음악을 만들든지 네.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만드는 음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또 구도자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 오셨고 네. 근면하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폭발하는 에너지와 이 천재성이 매혹될 때도 많고 네. 지금도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루하루 그렇게 수도승처럼 뭔가를 쌓아오는 네. 그 전통에서 인간 문화재들도 그러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세계가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느끼고 네. 저도 그것을 더 추구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승처럼 사는 삶을 그게 안 돼가지고 매일매일 좌절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말로는 사실은 그렇게 좀 간결하고 그런 그쵸. 거랑은 좀 멀지 않나요? 아주 막 그냥 이러는데. 네, 그런 희열이 또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진짜 막 500명이 모여서 그렇죠. 연주를 네, 하는. 네, 네. 그렇죠. 그건 또 약간 반대에 네. 막 이렇게 간결하고 다 덜어내고 하는 거랑은 좀 반대쪽에. 그래서 있는데, 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예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창작자보다도 소비자로서 사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근데 너무 훌륭한 소비자라서 그 받은 그 영향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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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이게 근면한 수도승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 하루 저는 지향한다. 조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음악을 예.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이 어프레이. 제목이 A Prayer. 아, 네. 네. 이 곡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낸 EP에 네. 네. 들어있는 곡인데요. 이제 전 세계 릴리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 네. 전통 음악 중에 비날이라는 음악 네. 그리고 진도 씻김굿을 이용해서 네. 재구성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네. 비날이라고 하면 불교 전통에서 이제 연불을 외듯이 액을 쫓아주고 행운을 빌어주는 기도 같은 의식이거든요. 이제 네. 새로운 시작이나 뭐 예를 들어 남사당패가 새로 이사한 집에 가서 거기 있는 귀신들 몰아주고 네. 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네. 그리고 진도 씻김굿 하면 이제 망자를 깨끗이 몸을 깨끗하게 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배웅한다는 네. 의식이고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도 깨끗이 씻어서 슬픔도 씻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굉장히 한국 전통음악의 핵심적인 음악인데요. 네. 많은 것들이 여기서 파생이 됐고요. 네. 이 두 가지 음악으로 나한테도 좀 기도를 좀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네. 좀 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네, 연주하신 네, 네. 거죠? 네. 저희 오래된 것들과 같이 연주했습니다. 네. 네. 보시겠습니다. 경상도는 대풀이요 전라도는 중천의 풀이라네 잔도 새로 송길이 나네 대라만수야 대라내 신야 많이 흐면
방금은 타이니 데스크에서 네. 프레이어. 네. 이 곡도 영국에서 하셨던 네, 거죠? 연주했습니다. 요 같은 분들과 예. 네. 그럼 요번에 공연에도 있나요? 예. 아, 네. 이제 완곡으로 네. On This Road라는 네. 또 그것도 시킨 곳을 소재로 만든 음악인데 네. 어프레이어와 그 두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요번 공연에서는 감독님은 어떤 악기를 그럼 피아노하고 피아노와 기타 네. 이 두 개만 네. 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런던에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보니까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넘나들면서. 네. 근데 피아노를 보통 어릴 때 피아노 배우면 다들 치기 싫어하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싫어서 너무 싫었는데 말을 잘 듣는 아이라서 그냥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네, 네. 네. 뭐 도레도레부터 시작해서 보통 그런 그렇잖아요. 그쵸, 예. 바이엘부터. 네. 네. 그러면 자로 그렇게 손 맞고요. 그럼 그렇게 자로 손 맞으면서 배운 게 어디까지 하셨어요? 보통 피아노 쳤다 그러면 너 어디까지 쳤어 이러잖아요. 네. 제가 그 교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7살, 8살 때까지는 네. 교습을 받았던 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어릴 때 시작하셨나 보네요. 네, 그때까지. 5살. 그럼 그 후에는 이제 학원은 그만두고 안 치시고 네. 근데 지금 주로 쓰시는 악기는 피아노를 제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 피아노 어릴 때는 싫어하셨는데 이제 작곡을 언제부터? 하려다 네. 보니까 네. 곡을 하려면 악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 악기 중에 가장 완성된 음악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악기니까 네. 어쨌든 10손가락으로 다 10개 음을 내고 네. 더 많이도 낼 수 그래서 있으니까 화음도 가능하고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예. 다시 좋아졌다라기보다 네. 근데 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럼 연습을 지금도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한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있으세요? 근면하게 하진 않고요. 네. 이제 뭔가가 닥치면 네. 녹음이 있다, 네. 연주회가 있다 네. 이러면 이제 그러면 다 감독님이 직접 쓰신 곡을 연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 외에 뭔가 의도 없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네. 주로 클래식 음악이나 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하는데요. 네. 한때 바하의 골드버그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굉장히 바하 곡 중에 유명하고 네. 인기가 많은 네. 곡인데 네. 피아노 곡입니다. 네. 이제 피아노에 페달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음을 지속시켜주고 음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피아노가 없었기 그쵸. 때문에 페달을 안 밟고 쳐야 네. 돼요. 밟고 쳐도 되지만 네. 그러면 굉장히 음 하나하나 섬세하게 길이도 다 조정을 하면서 쳐야 됩니다. 네. 마치 명상을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한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그 몇 부분을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고 싶네요. 언젠가 클래식 음악으로 좀 그런 곡들도 해서 연주를 해보고 뭔가 남들 앞에서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꿈도 꾸지 않고 있고 그 제가 갈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작곡가로서는 좀 더 클래시컬한 어프로치로 네. 그리고 그런 악단과 네. 함께 연주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근데 또 감사하게도 네. 거장께서 네. 야판 스베덴이라는 서울시장 저번에 상임지사 오신 새로 분. 오신 네. 네, 그분이 그래서- 관심 있다고 그 전부터 그러셨어요. 네, 한번 써보라고 네. 하셨는데 저는 중졸인데 이런 걸 쓸 수 있을까요? 아이, 그랬더니 그래서 유니크한 거라고 말씀을 굉장히 용기를 주시면서 네, 네. 언제까지 써보렴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데드라인이 있나요? 그러면? 예. 그러면 곧 서울시장의 연주로 들을 수 있겠네요. 일단 이게 뭐야 이러고 던지시지만 않으면 아니 근데 사실 이미 런던 심포니랑 협연을 하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구상이 어느 정도 끝나신 거예요, 고객님? 아니에요. 그 그냥- 제안을 받은 지금이 직후입니다. 아, 네. 저도 지금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제가 그 야파집에 대한 취임 전에 기자회견 갔다 왔어요. 네.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님 예,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생각하고 계속, 있었던 예.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젊은 작곡가들, 특히 한국의 작곡가들을 발굴하려는 네. 마음을 아주 크게 갖고 그러니까요. 계시더라고요. 예. 거의 뭐 피아노 콘체르토를 쓰시는. 그렇진 않고요. 그거- 네. 네, 그냥 작은 소품. 그래도 피아노가 나오나요? 오케스트라만을 위한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데요. 아이고. 저 사실 미키 세븐틴 아, 네. 그게 한국에서는 인터뷰하면 그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 얘기는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들으시라고 그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그 굉장히 엄격하시기 그죠. 때문에 네. 그 헐리우드의 그 그죠. 내년에 지금 개봉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그래서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셨다고. 네네. 네, 아니, 그거는 맞아요. 한국에서 네. 인터뷰에서 맞아요.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런던 심포니.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괜히 제가 뿌듯해요. 에비로드에서 런던 심포니라 이렇게. 그래서 예. 갔더니 실제로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분들이 인산인해를 비틀즈 팬들이 네, 와가지고 유명하잖아요. 네. 전 대학교 때 가서 거기 사진을 있는데 해보셨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위험하더라고요. 자동차들이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재현해 놓은 것만 봤거든요. 다른 데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기념사진용으로. 네. 그렇구나. 그러면 뭐 사실 다 끝나신 거죠. 그거는 작업이. 작업은 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뚜껑이 열리기를. 근데 보니까 2024년 뭐 이렇게 예,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아까 다양한 작업을 하셨잖아요. 학전에서 연극 그런 음악 하신 것도 있고 창극에서도 트로이의 여인들하고 리어도 하셨잖아요. 이어는 사실 네. 한승석 작창가님, 음악 감독님을 네. 그냥 보필하는 정도로 했던 거고요. 어쨌든 거기도 참여하셨고. 예. 근데 뮤지컬은 그 뒤로도 하셨나요? 사실 제가 지저스 제대로-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음악 감독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원작이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네. 딱히 뮤지컬을 알아서 알아서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어떤 음악 슈퍼바이저처럼 네, 네. 했던 작업이었고요. 네. 또 뮤지컬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제 학전에서 그죠. 어린이 네. 어린이를 위한 연극 네. 내지는 뮤지컬 이런 작업들을 네.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 많이 하신 분이 장민승 작가. 네, 장민승 작가님이라 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이제 사진과 설치, 영상 이런 것들을 주로 네. 작업하시는 네. 분인데요. 오버데어라는 제주도를 촬영한 작품도 있었고 네.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입석부근이라는 음. 작품도 있었고 여러 네. 지금 또 문화비축기지에서 또 전시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네. 하고 있나요? 네. 그럼 거기도 음악 작업 하신 예, 거예요? 예.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초등학교 때 헤비메탈을 하고 싶어서 네. 이제 음악 잡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네. 음악 잡지에 구인란을 보고 찾아갔더니 네. 거기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작가분이 네, 그래서 이런 음악을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헤비메탈을 싫어한대요. 네. 그래서 뭘 좋아한대요? 그 막 되게 오래된 락을 좋아해서 안 맞는구나. 그리고 안녕. 그리고 이제 한동안 지내다가 어떻게 그 사람은 미술가가 되고 계속 인연이 안 끊어지다가 이제 같은 읍에 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같은 읍에 네. 지금 제가 하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치실 때는 없으세요? 네? 다양한 작업이긴 한데 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주로 혼자 작업을 해서 네. 작업 속도가 빠르진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네. 모두가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본 곳인데 이를테면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요. 네. 계속 요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그 테마송처럼 따따따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저 아이디어를 피아노로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이미지로 생각하셨을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셨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왜냐면 이제 그건 사실 뭐 리듬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 멜로디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이미지나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좀 구상하셨을까 처음에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웨이백댄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이제 흑백 화면을 네.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오징어 게임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 어떡하지 하다가 보통 영화를 할 때는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첫 네. 걸음을 내디드니까.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음악도 있었고 굉장히 락킹한 음악도 있었는데 가만 보자. 아이들의 놀이로 이루어지는 아주 그로테스크한 드라마인데 또 동시에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 노스텔직해야 하니까 초등학교 악기로 해보자. 네. 그래서 그냥 리코더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다 보니까 이거에다가 약간 마카로니 웨스턴 같은 느낌을 넣어볼까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고 그냥 계속 이상한 게 나와서 그냥 일단 들려나 드려볼까 그랬더니 황동혁 감독님께서 좋아해 주셔서 네. 그게 그렇게 그냥 쓰이게 됐습니다. 연주를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리코더와 어쿠스틱 기타, 일렉트릭 기타 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퍼커션 네. 이렇게 다 제가 전부 했어요. 아, 리코더. 아까 집에서 남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그냥 하시라고 하니까. 네. 네. 아, 그걸 다 혼자 하셔가지고 그걸. 네. 네. 아. 그래서 그냥 337 박수로 만들었거든요. 네. 딴딴딴딴딴딴 아, 그랬는데 이게 리코더를 못 부니까 네. 레를 해야 되는데 레 샵이 나왔어요. 근데 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네. 일단 나중에 음을 잡고 컴퓨터로 일단 들려드리자 네, 그랬는데 네. 그게 그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약간 빗나간 것 네.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재밌네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 실제로 메들리로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그러면- 부분이 제일 유명한 곡이기 그죠.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직접 그 음정 틀리게 하나요? 그럼 그때도? 제가 직접 한다면 네.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 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아, 그 메들리에서 어느 부분에 제가 어떤 악기를 할지 이런 것들. 직접 나오시는. 그러면 런던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런던 심포니 연주자들께서 네, 리코더를 부셨어요. 네, 일부러 틀리게 불어주셨어요. 아, 그 오보에 연주자들이 런던 심포니 오보에 연주다가 리코더. 아, 그걸 약간 그렇게 불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해주셨는데 그걸 근데 들어 굉장히 가시죠. 부자연스러워 하시긴 하셨는데 네, 일부러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니까. 아, 그랬구나. 원곡을 들어보니 조금 그 똑같이 해야겠다 하셨나 보다. 근데 리코더도 예전에는 굉장히 그 클래식에서 쓰였던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저 바로크 음악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죠. 쓰였었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음악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즉흥으로 좀 많이 갔던 거죠. 이 음악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앞으로 펼쳐질 막 그 무자비한 것들과 뭔가 노스텔직한 것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그 생각 안에서 즉흥을 즉흥으로 떠올리고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스코어에 옮기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는 그것을 딱 재현해야 할 정해지고, 때는 그죠. 정확하게 적어서 하는 네. 편입니다. 스코어로 옮기기 전까지 머릿속에 풀 스코어가 다 있으신 거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혼자 만드니까 네. 이렇게 하다가 사고로 뭔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지 하고 갈 때도 있고. 손으로 다 쓰세요? BBC에서도 그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손으로 다 악보
아 맞습니다. 제가 네. 손으로밖에 못 써서 네. 연주자들 줄 때는 그 네. 전문가가 해줍니다 항상. 손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무도 그걸 보고 연주할 수 없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편집본을 보시고 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걸 얼마 시간 동안에 완성을 해야 돼요, 보통? 보통 2시간짜리 장편 영화라고 네.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첫 편집본을 받은 시점부터. 그러니까 그죠. 첫 네. 번째 편집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크랭크업을 하고 네. 이제 현장 편집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계속 하거든요. 네. 촬영과 동시에 네. 그 현장 편집본을 기본으로 콘티를 기본으로 순식간에 크랭크업 직후에 1차 그죠. 편집이 네. 나옵니다. 네. 그 시점부터 아마 그때부터. 3개월, 6개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코어링과 동시에 이제 CG도 진행되고 네. 더 심도 깊은 편집도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럼 계속 하면서 맞춰가는 네. 그런 작업. 화면을 못 보고 만들어야 될 때도 있나요? 그럴 때는 영화는 없는데요. 네. 광고라든지 네. 애니메이션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스케치만 보고 하거나 콘티만 보고 해야 될 때가 네. 그래서 네. 어떤 콘티에 1분짜리 음악이다 이러면 딱 그렇게 음악이 그냥 선행되는. 네. 그럼 어떤 작업을 좋아하세요? 여러 종류의 이제 음악이 여러 곳에 다 친구가 되는데 누구랑 친구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사실 영화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일단 작업을 저 혼자 하고 네. 컨펌도 감독님한테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 제가 뭐 흥행을 그렇게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감독님과 단둘이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조용하게. 이런 단독 다른 콘서트 거니까. 같은 때. 막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항상 무대에 올라갈 때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럼 뭔가 실수하는 게 가장 두려우니까요. 아. 그냥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청심환을 드신다든지 네. 그런 분들 꽤 계시는 나만의 맞아요. 어떤 네. 이게 떨게 되면 페달 밟아야 되는데 또 떨고 다리를 떤다든지 기타를 쳐야 되는데 손을 떤다. 자동 비브라토가 되거든요. 자동 비브라토.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직전까지는 떨 수 있는데 시작하시고는 연주하신 거 보면 전혀 떠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약간 백조처럼 여기는 막 두근두근. 네. 아니 피아노 때 보면은 이게 오른발은 페달을 밟으시고 왼발은 따로 움직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왼발을 보고 있으면. 네. 그게 드럼을 연주하니까 드럼은 사지가 다 따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왼발로는 주로 비트를 타고 오른발로는 이제 음의 길이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도 그 메들리를 연주를 하실 거니까 한번 기생충. 들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있잖아요. 영화 아까 음악. 말씀하신 믿음의 벨트. 믿음의 벨트. 네. 그럼 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생충에서 믿음의 벨트. 네. 와. 이번에도 저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하시는 거죠? 더 네. 퍼스트라는 네. 오케스트라이고요. 네. 저 굉장히 오래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네. 뭐 박혜신의 야생화를 네. 비롯해서 많은 음악들 그리고 기생충 OST도 같이 만들었고요.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악 연주자들이랑 같이 하는 네. 곡들도 있고 사실 그 전에 인터뷰하신 데서 국악에 대한 애정을 엄청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좀 더 일단 세계 모든 전통 음악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도네시아의 가멜란, 네, 인도의 라가 같은 음악도 있고 또 일본의 뭐 노가쿠라는 그런 가면극도 있고요. 네, 그 전통 음악이라고 하면 어떤 창작자가 골몰해서 학습을 한 어떤 사람이 뭔가를 빚어낸 게 아니고 이 민족의 역사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만들어진 예술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예술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고 사람이고 어떤 세계인 거라 어떤 아름다운 어떤 작곡된 음악을 들을 때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거기에 일단 모든 전통 음악은 종교에서 많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사람의 모든 이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특히 한국 전통 음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현대 어법에는 네. 없는 어법이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 속을 알게 되면 그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히 또 사랑하는 장르가 판소리인데 네, 이렇게 진짜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영혼이 밖으로 나오는 네. 것 같은 목소리로 4시간이 넘는 서사를 펼쳐내는 그런 예술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요. 또 타악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물놀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무속 음악도 있고 네, 무속에도 타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네. 그러면 그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함 이번에 런던에서도 또 다시 느꼈는데 그 100명의 오케스트라보다 깽가리 한 대가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그런 천둥 같은 소리를 네. 내고 그 리듬 구조도 막 사람을 막 트랜스되게 만드는 네. 이런 느낌이 네. 들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속 음악 그렇게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떤 의식을 위한 음악들 그런 것들이 제가 한국인이라서거나 음악적 야망으로 전통과 현대를 결합시키고 싶다 이런 태도는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어떤 아름다운 세계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서부터 전통을 저는 익숙해 왔고 그것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행히 네. 이런 작업들을 꽤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예술의 형태입니다. 네. 한국 전통 음악이.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공연에서 그런 같이 전통과 이제 정재일 감독님의 음악이 어떻게 만났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네. 뭐 그 전에 판소리 말씀하셨지만 창극 음악 네. 작업도 하시고 해서 아마 창극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그러니까요. 성황리에 완전 성황리였죠. 현장에 가셨나요? 그때 에비로드 있었습니다. 그 가디언의 별 5개.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것도 못 보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또 에딘버러에 있는 또 저의 지인에게 꼭 가서 보고 어땠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BBC하고 인터뷰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라디오랑
BBC 그게 아트 아워였나요? 뭐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거기 인터뷰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서는 아 이분은 이미 국제적인 아티스트가 되셨구나. 이미 뭐 그 전에도 유명하셨지만 예. 제가 약간 실감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단 너무 환대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음악적인 질문들을 쏟아내 주셔서 고해성사해 주셔서 네. 오늘 너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도 또 저희가 네,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12월 15일, 16일 네. 세종문화회관에도 네. 시간이 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현 기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시작부터 고해성사를 하고.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